자, 이제 경우의 수로 넘어갑시다. 경우의 수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뭘까? 바로 노가다입니다. 수학이 많은 부분이 그러하지만 노가다가 기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순열 조합, 뭐 중복 조합, 뭐 이런 많은 용어들이 나올 건데, 이 모든 건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흔히 일어나는 상황을 공식화한 것이고, 그 공식이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들도 있겠죠. 어려운 문제라면 더더욱. 공식으로 쉽게 풀리는 상황이면 쉬운 문제고, 그렇지 않은 게 어려운 상황일 텐데, 앞으로 다룰 공식들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들에서는 개수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세야 합니다. 결국에 뭐야? 기본으로 돌아가서 노가다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개수를 셀 때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 할 법칙이 이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인데, 자, 이게 뭐냐? 두 가지 종류의 사건이 일어날 때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야. 그래서 두 가지 사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가정해 보자. 얘를 내가 small a라고 할게.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small b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눈을 보는 사건. 그럼 A가 6이 되겠고, 동전을 던져서 무슨 면이 나왔는지 보는 사건이라면 2가 되겠지, B가. 이런 상황이야. 이 경우에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러면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말이냐? 예를 들어서 공이 5개가 있는데 빨간색 공이 3개가 있고 파란색 공이 2개가 있어. 첫 번째는 이런 거야. 이 5개 공 중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 중에 공을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그럼 빨간색 공을 고르는 경우의 수 3개, 파란색 공을 고르는 경우의 수 2개를 더하겠죠. 그래서 총 5개 공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사건과 같은 거지. 그러면 빨간색 공 3개와 파란색 공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그 경우의 수 5개. 즉 더했죠.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야. 그런데 이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상황이 아니라, 또는이 아니라 빨간색 공 중에서 한 개를 고르고 파란색 공 중에서도 한 개를 고른다고 해보자. 이렇게 나눠서 여기 중에서도 하나, 여기 중에서도 하나 고르는 상황이야. 그럼 얘는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말을 달리하면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해. 아까 또는의 경우, 합의 법칙의 경우에는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다 보니 이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이 둘 중에서 하나는 고르지 않지. 왜냐면 전체 공 중에서 하나만 고르는 거였으니까. 마찬가지로 파란색 공 중에서 하나를 골랐으면 여기서 안 골랐어. 그래서 얘는 동시가 아니었고, 빨간색 공 중에서도 하나, 파란색 공 중에서도 하나를 고른다면 얘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야.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순서상에서 빨간색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 파란색 2개 중에서도 하나를 고르는 것, 이 순서상의 개수를 생각해 봤을 때 3개, 2개가 각각 그 자리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서 곱에 붙이게 된다. 그래서 빨간색 공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에 각각 파란색 공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존재해서 6개. 얘가 곱의 법칙이다. 이해되지요? 자, 그래서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기본이고, 이제 순열과 조합을 할 건데 그 전에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승. 이제 팩토리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숫자 자연수 뒤에 팩토리얼을 붙여서 정의를 하고요. 얘의 의미는 뭐냐? 자연수 n부터 시작해서 1씩 내려가. 어디까지? 1까지. 이런 곱, 연속적인 숫자들의 곱으로 팩토리얼을 정의합니다. 얘를 왜 쓰냐?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순열, 조합, 그 외 많은 공식들에서 이 팩토리얼이 쓰여. 왜냐면 이 연속적인 숫자들의 곱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데 핵심이거든. 예시를 들어줄게요. A, B, C, D.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봅시다. A. 사전식 나열을 생각한다면 이게 A, B, C, D겠지? 그러면 맨 앞이 A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얘를 고정하는 거야. 그러면 뒤에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면 될 거야. 근데 노가다를 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앞에 올 수 있는 모든 알파벳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자, 이 A, B, C, D는 서로 다른 알파벳이라는 점 외에 어떤 우열이 있지 않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를 이 자리에 놓고 이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B를 이렇게 놓고 이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 외에 이 모든 경우에 남은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들은 서로 다를 일이 없지. 다를 이유가 없지. 왜냐면 서로 다른 3개의 알파벳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다시 말해 B, C,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A, C,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A, B,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A, B, 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다를 이유가 없어. 그냥 서로 다른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가 각각 같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4가지로 4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어. 이 4가지 상황을 여기다가 A를 고정해놓고 여기 있는 나머지 3개의 경우의 수도 같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A를 고정해놓고 이제 남은 3자리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수는 결국에 뭐야? B, C,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이해되나요? 이게 B, C, D가 아니라 뭐 A, B, D냐 A, B, C냐 이거는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어? 이 4에 반영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세 자리를 나열하기 위해서 아까랑 똑같은 방식을 또 택해볼게.
여기다가 내가 B를 고정할 거야. 그러면 A, C인 경우도 있을 거고 A, D인 경우도 있을 건데 내가 여기다가 B를 고정해 버렸어. 그럼 결국에 남는 건 뭐야? 여기다가 C,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그건 두 가지일 거고, 그지? 얘네끼리만 자리 바꾸면 되니까. 근데 그 경우의 수 두 가지는 여기서 B와 D를 나열하는 경우 두 가지 수와 같고 여기서 C와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두 가지와도 같아. 그러하지? 아까랑 똑같은 논이야.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B를 고정하고 이 B 대신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 가지지. 여기 올 수 있는 알파벳 세 가지. 그래서 3을 곱하고요. 여기에 올 게 뭐야? 이제 남은 C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오겠지. 그 경우의 수는 다시 BD를 나열하는 거나 뭐 BC를 나열하는 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이 세 개를 뭉친 거야. 3이라는 숫자 아래. 다시 말해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랑도 같은 거지. 곱으로 연결되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C를 채우면 이제 A가 아니라 이 두 개밖에 안 남았구나. C, D를 채우거나 D, C를 채우거나 이렇게밖에 안 남지. 그래서 두 가지. 이를 곱해도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n개를 나열하는 경우에서 n번째 자리를 고정하면 나머지 경우의 수들이 이만큼 n개가 있는 이런 상황이야. 이거를 반복하는 거야. n-1에 대해서도 고정을 하고 그 아래 자리수들에 대해서 n-1개만큼 있다 라는 논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 4 팩토리얼. 그럼 이 4 팩토리얼이라는 것의 정체는 뭐야? 4개의 서로 다른 요소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이 문제의 정확한 답이. 그래서 n 팩토리얼. n개의 서로 다른 원소, 요소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순열하고 조합 설명할게.